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서울 종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직 국무총리들끼리 붙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두 사람 다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 종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로 지역구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자, 동네 이 골목의 민심도 살펴야 하고 또 큰 틀에서 바람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종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꿈이 좀 큰 사람들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야당의 바람을 몰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 장수입니다. 이 야당의 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의 선거 전략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유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시간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아마도 종로구 구석구석을 돌면서 표를 호소할 겁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그것도 하고 중앙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당대표의 자격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라고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황 대표 오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 혐의 인정. 남은 임기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며 흔적을 지우겠다는 속셈인가? 당당하다면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지금 6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정교모가 교수 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 아주 명언입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 혐의 인정이냐 뭐 이런 건데 조선일보 사설에 실리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림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수사에 응하라. 문재인은 수사에 응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과의 선거를 몰고 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구보다 종로 지역구는 상당히 많이 언론에 노출될 겁니다. 선거 끝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가려운 것을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드러난 실체에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는 물론 친정권 성향 인사마저 돌아섰다. 콘크리트 단체도 고개를 저을 만큼 변호가 불가능한 범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수와 변호사 이미 정교모 변호사 500여 명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친정권 성향 인사. 자, 권경의 민변 변호사가 정말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초원복국집 사건, 뭐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뭐 또 이승만 시대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맹비판했습니다. 자, 민변 변호사가 보기도 이럴진데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중권 씨는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는 전 진보신당 대표를 지냈죠. 아마 홍세화 씨,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 뭐 이런 책도 내고 한겨레 칼럼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이 홍세화, 진보계의 원로인 홍세화 씨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황교안 대표는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황 대표는 전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는 검찰, 이 정권 압박에 위축된 것인가? 지금 비서실장 윗선 사실상의 총기획자인 문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가 하는 것이 간첩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거 사범을 잡는 게 공안검사의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야말로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자, 그 검사의 경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 사건 앞에 속도 조절이 무슨 말이냐? 총선까지 2달 남았다. 그 사이 어떤 치밀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지 모른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작선거의 몸통,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통, 문 대통령 혐의 역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아우, 오늘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필이 꽂혔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특검 비리 은폐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다. 이대로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주변만 걷돌지 말고 선거부정 진원지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부정의 진원지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황 대표는 또 이것 말고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이런 것도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했다고 또 거짓말했다. 대통령이 늘어났다는 고용량은 혈세로 부풀려진 거품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왜곡 날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분별한 공공부문 팽창은 마중물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망치는 잘못된 방책이다. 문 대통령에 촉구한다. 지속 불가능한 혈세 의존형 정책을 즉각 멈춰라.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냥 단기 알바형 일자리만 급조해서 통계 수치만 바꾸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집니까? 자, 어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TK, PK의 트로이카가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다. 선거가 뭐냐? 이게 민심입니다. 바닥 민심을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어쨌든 오늘 황교안 대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강렬한 펀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렸습니다. 이대로만 쭉 갑시다. 이번 선거 반드시 대한민국의 후진을 위해서 이겨야 하는 선거.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